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2021년도에 나왔던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 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는 이전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62%의 합격률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이제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가 좀 수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보되 이 문제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 다 두루두루 살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26번 문제부터 38번 문제까지 전반부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연구윤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것도 앞에서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넘기면 표절과 위조와 변조. 그것을 막 섞어놨잖아요. 세 개의 개념을 섞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B지문을 먼저 보실래요? B지문을 보시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표절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타인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이테이션을 달아야 돼요. 그래야 표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정당한 승인도 받지 않고 인용 없이 도용을 하면 이것을 표절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표절입니다. 니은 표절을 보겠습니다. 하나, 두 개가 있네요.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A 들어갑니다. A, 은는, 브랭크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여기 중요,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그 다음에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이거에. 같은 말인데, 임의적으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시켰다라고 했어요. 아무튼 인위적으로 조작했네요. 임의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힌트를 좀 가르쳐 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변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변형했어요. 그게 바로 변조입니다. 변조. 이걸 변조라고 하는 거예요. 변조와 위조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변조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변형시키면 변조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이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거짓 위자를 썼잖아요. 따라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위조가 돼요.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보고하는 행위가 위조가 됩니다. 항상 힌트는 있어요. 잘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 변조, 표절, 위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판별 분석. 예전에도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자, 판별 분석.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모두 연속 변수여야 된다? 아니요. 연속 변수, 모두 연속 변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종속 변수는 범주형 변수. 자, 종속 변수는 범주형 변수여야 되기 때문에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 모두 연속 변수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속 변수는 범주형이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하나의 사례를 봤는데요. 은행에서 이제 은행에 오신 고객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출 서류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변제하지 못할까?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을 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거 자료를 찾죠. 은행은 충분히 다른 자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 소득이 너무 적은데 이걸 어떻게 갚을까,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많은 독립변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대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거죠. 이게 판별 분석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판별을 해서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죠. 이게 판별 분석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인 종속 변수는 2개나 3개나 4개로 판별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와 선형적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걸 선형성이라고 합니다. 선형성. 대개 이제 판별 분석이나 회귀 분석이나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의 기본 가정에 이 선형성과 그 다음에 독립 변수의 분산은 동일해야 된다. 등분산성이라고 하죠. 등분산성. 그 다음에 각 독립 변수는 종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 정규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고급 통계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기본 가정들이에요. 자, 판별 분석으로 도출된 판별 함수는 개별 관측지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개별 관측치,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독립 변수가 되겠죠. 독립 변수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 아까 은행의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의 소득을 보고 연령도 보고 이 사람이 과거에 대출을 받았는데 변제했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거 아니에요. 개별 관측치, 관측값을 가지고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지, 대출을 갚을 수 없는 능력에 들어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판별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되셨죠? 이거 판별 분석은 앞에서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또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선형성과 등분산성과 정규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가정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어떤 변수들의 특징들, 그리고 독립변수의 분산은 동일하는 등분산성, 독립변수들은 정규성을 이루는 정규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선형성, 등분산성, 정규성. 자, 28번 들어갑니다. 개축선 생각나십니까? 암기법 가르쳐 드렸는데요. 개축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근거이론이죠.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질적 분석에 해당되죠. 질적 분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코호트, 이건 동년배 조사잖아요. 동년배 조사. 동년배 조사로서 종단 연구죠. 종단 연구 중에 하나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패널은 고정된 대상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고정된 대상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종단 조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향 연구는 우리가 경향조사라고 해요. 경향조사. 경향, 트렌드 스터디라고 하는 추세조사라고 하죠. 추세조사, 추세연구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종단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사입니다. 사례사. 역사니까 당연히 이것도 질적연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사례사도 질적연구에 들어간다. 우리가 보통 사례연구 이렇게 하면 질적연구라고 하잖아요. 실적 사례연구. 답은 1번입니다. 개방 코딩, 추코딩, 선택 코딩으로 진행하는 연구 방법은 바로 근거 이론입니다. 개방 코딩에서 무엇을 하고, 추코딩에서 무엇을 하고, 선택 코딩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해설과 그 다음에 앞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진 실험 설계를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진 실험 설계를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자,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종류를 골라내는 거네요. 자, 타임 시리즈 디자인이라는 시계열 설계는요, 유사 실험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유사를 준 실험 설계라고도 합니다.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복수 시계열이 있고 단순 시계열 이렇게 나눠지죠.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고요. 통계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도 마찬가지, 통계집단 사후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이론할 때 이거 다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네, 요인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요인 설계는 프로그램을 두 가지 이상
실시했을 때 우리가 요인 설계다. 그래서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시보 통제 집단 비교 설계, 플라시보 통제 집단 비교 설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가 진실험 설계이고요. 여기 있는 디귿과 리을을 합친 게 뭐죠? 디귿과 리을을 합친 것이 솔로몬 4집단 설계가 된 것도 알고 계시죠? 자, 답은 5번입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30번 문제는 좀 외우셔야 되는 것인데요. 구조방정식 모형의 상대 적합도 지수만 묶인 것은 이다. 이걸 이제 증분 적합 지수라고도 하죠. 중분 적합 지수라고도 하죠. 자, 상대 적합 지수는 절대 적합 지수랑 좀 다르게 어떤 제한 모형을 검증하는 겁니다. 제한 모형을 수정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제한 모형을 수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적합도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를 보는 거다. 자, 구조방정식 모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적합도가 절대 적합도라면 우리 적합도가 좀 이렇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구조 방정식을 돌렸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 모형을 만들어요. 제한 모형을 만들거든요. 그 제한 모형이 적합도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이제 증분 적합 지수인 상대 적합 지수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 모형의 감명도를 알아보는 게 감명 적합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적합 지수, 상대 적합 지수, 감명 적합 지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컴파라티브가 있잖아요. 컴파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상대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비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 상대적 합치수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영어만 봐도 좀 느낌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억.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있겠죠. 이 GFI가 있는데요. GFI 같은 경우는 절대적 합치수입니다. 절대적 합치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GFI가 가장 대표적인 절대적 합치수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NFI가 있습니다. NFI도 여기 맞아요. 상대적 합치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 합치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에 R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루트잖아요. 루트. RMSEA가 있는데 보통 앞에 R이 들어가잖아요. 앞에 R이 들어가면은 수치가 낮을수록 양호한 거예요. 앞에 R이 들어가면 루트를 씌워버리니까 숫자가 확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수치가 낮을수록 양호하다. 모형이 양호하다. R로 시작하는 것들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자, R로 시작하는 것들은 절대적 합치수예요. 절대적 합치수가 있습니다. TLI. 이 TLI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TLI가 바로 상대적 합치수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과 미음이에요.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니은과 리을은 절대 적합치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P로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P로 시작하는 것은 감명적합지수입니다. AIC와 함께 감명적합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는 것은 감명적합지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이 증분적합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 하나 NFI 나왔고 CFI 나왔고 TLI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IFI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IFI.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상대적합지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절대적합지수는 MIN이 있죠. 이게 카이 제곱이라고 해요. 카이 제곱의 최소값.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FI, AGFI, RMSR, RMSA. 다 R이 있잖아, 두 개가. 그래서 R이 들어가면 절대적합지수,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감명적합지수는 PGFI, PCFI, PNFI, P로 시작하잖아요. 감명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AIC도 감명적합지수고요. 자, 이 정도 알아놓으셔도 되는데 앞에서 구조방정식 모형할 때 이것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한 것도 있어요. 문제 보다 보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이런 패턴으로 나온 것이 가장 쉽죠.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자, 답은 3번이었고요. 31번 문제. 뭐 이건 쉽습니다. 양적 연구 논문 작성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선행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 출처는 편의에 따라 생략한다? 말도 안 되죠. 출처 생략하면 안 돼요. 출처 넣어야 됩니다. 사이테이션 해야 되고요. 연구의 완결성에서 제한점을 기술하지 않는다? 제한점 넣어야 됩니다. 결론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연구 과설과 모형은 반드시 함께 제시한다? 아니요. 없어도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논문 보면은 연구 과설이나 연구 모형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과설의 지지 여부는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시된다라고 했어요. 이 실증 분석이 바로 양적 연구잖아요. 그래서 연구 과설이 지지되는지 아니면 기각되는지 그것의 여부는 이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제시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론에는 연구 방법을 쓰지 않죠. 결론에는 되게 요약, 논의 이런 것들 쓰죠. 함의, 연구의 제한점 이런 것들 쓰는 거지 연구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결론 부분에 쓰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유사 실험 설계 문제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무선할당 있잖아요. 무선할당은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만 해요. 그러니까 유사 실험 설계는 무선할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무선할당하는 것은 앞에서 썼던 단어로 한다면 진실험 설계에서 무선할당하는 거예요. 진실험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 무선할당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다 맞는 건데 진실험 설계에 비해서 외생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외생 변수의 효과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게 진실험 설계예요.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진실험 설계는 순수 정품이고요. 유사 실험 설계는 뭐라고 하죠? 유사품이에요. 말 그대로. 유사품. 정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 설계 같은 경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실험 설계가. 그러면 외생 변수의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독립 변수의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선 할당을 통해서 뭐 결과를 철저하게 비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진실험 설계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게 유사 실험 설계예요. 그래서 외생 변수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맞고요. 실험실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연구하는 설계다라고 했어요. 네, 실제 상황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하는 거예요. 실험실 상황은 말 그대로 진실험 설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실제 상황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연구하는 설계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무작위 할당을 안 하는 거니까. 무작위 할당 없이 랜덤으로 할당하는 거 없이 실제 상황이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라 할게요. 그냥 자, 자연스럽게 연구를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작위 할당은 연구자에 의해서 무작위 할당이 되는 거고 랜덤으로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연구하는 설계라고 합니다. 유사 실험 설계를. 실험실 상황이면 진실험 설계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적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실험 설계에 비해서 맞고요. 비동질 또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가 바로 유사 실험 설계에 들어갑니다. 유사 실험 설계는 앞에서 했던 시계열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일 통제 집단 비교 설계가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질문은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사 실험 설계는 실험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단순 시계열이거든요. 단순 시계열은 뭐냐면 집단 하나예요. 집단 하나고 O1, O2, O3,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O4, O5, O6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X고 자, 여기를 A라 할게요. 여기를 B라 할게요. 그러면 A에서 B를 빼는 거죠. A에서 B를 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단순 시계열. 우리가 이제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험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 실험 상황이 아니냐? 통제 집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시 계열이 유사 실험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 있는 실제 상황에서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됐죠?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